이제 우리가 이런 재배 포장 환경도 만들고 그 전에 유기물과 미생물도 활용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고추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잘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비옥한 토양. 아까 제가 뭐 CEC 하니까 뭐 욕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뭐 영어로 뭐 돼 있는데 제가 그 영어에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은 뭐냐 하면 토양 비옥입니다.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원인, 그런 구조. 예. 토양이 비옥할 수 있는 구조, 그걸 이제 CC, 그러니까 양이온, 치온, 용량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양 비옥도가 그러면 왜 중요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미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이다. 그 다음에 이 토양 비옥도 CEC가 높으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걸 이제 옛날 어른들은 토양의 그 백고래라 그래요. 백고래. 그 백고래가 뭡니까, 여러분? 이건 소화 능력이라 그러죠. 이게 내장이라고 보면 돼요. 내장 기관.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내장 기관이 역할을 한다, 이래 보면 됩니다. 이 토양 자체가 그래요. 토양 CEC를 높인다는 건 내장 기관을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을 암만 많이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고 뭐 밥을 10그릇씩 먹고 이래요. 그리고 막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운도 좋고 막 이런 사람 활력이 넘치죠. 그런데 뭘 먹지도 못하고 뭐 소화도 잘 못 시키고 소화 흡수도 안 돼. 이런 사람도 어때요? 항상 병자처럼 뭐 그 몸이 안 좋죠. 면역력도 약해지고. 그 똑같습니다. 토양의 그 백고래, 즉 내장 기관이 좋아지면은 소화 흡수 능력이 엄청 좋아져 가지고 주는 대로 마구 다 받아먹네. 예. 이 받아 먹기만 하느냐? 이 받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토해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토해내는 걸 어디서 토해내요? 작물이 가져가죠. 작물이. 그래서 이 토양 비옥도가 중요하다. 토양 비옥도가 높으면요, 이따가 얘기할 수 있는 토양 산도, 그다음에 그 EC, 이 전기 전도도인데, 이런 것들이 좀 높아도 충분히 이렇게 견뎌냅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 함량, 그 중에서도 양질의 유기물이 부식 과정을 거쳤을 때 이것은 토양 CEC의 함량이 대단히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일본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죠? 3분의 1도 채 안 되네.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 토양은 지금 어떻게 아주 형편없는 땅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평균치니까 더 좋은 땅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토양 CEC 높은 자재를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뭐 피트모스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산에 있는 부엽토 아주 좋죠. 토탄, 코코피트, 부엽토 이거 만들어도 돼요. 예. 저기 개울창이나 이런 그 계곡에 가면은 그 계속해서 해서 그 빗물에 의해서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어떤 구조적으로 딱 가로막혀서 잔뜩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 잔뜩 건지거나 아니면 산에 있는 거 갖다가 그거 가지고 쌀깨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려 놓고, 예? 그 배양하면은 좀 이렇게 밟아줘도 돼요. 그러면은 이놈이 그 몇 개월 지나면요, 부엽토가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은 이것이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부엽토가 섞여 있는 낙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낙엽을 이렇게 부엽토화 시켜서 썰어요. 아까 얘기한 그 낙엽이. 그랬을 때는 이 어떻게 양이온 치환 능력이 대단히 높은 그런 자재가 된다. 아니면 그 낙엽을 헤치면, 낙엽을 이렇게 한 겹 헤치면 그 속에 있는 아주 잘 보슬보슬해진 검은 땅, 그게 이제 부엽토입니다.
그걸 갖다가 땅에다 넣게 되면은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은 그 부위도 많은 데가 있더라고요. 막 1m씩 우리나라에도 1m씩 파면은 거의 토탄 수준 비슷하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발견하거나 그런 곳을 아는 분은 그거 빨리 가가지고 그거 다 내 거라고 여기다 딱 찌면 오세요. 이렇게 딱 내 거 편말 딱 걸어놔요. 그거 우리한테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농업인들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토탄은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피트모스를. 근데 이거 거의 뭐 이런 게 코코피트 이런 건 또 저것도 사실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저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더 많이 분해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천매향 같은 경우는 이게 중성주산인데 이거는 바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걸 오늘 땅에 넣고 오늘 작물을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그리고 이 구조가 이 대표님 얘기로는 그래요. 뭐 이게 뭐 뻥 뚫린 이런 뭐 무슨 그 유리관 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구조랍니다. 그 자체의 다공질 구조가. 그래서 아주 많은 그런 것들을 통기성, 배수성, 보비력, 보수성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자재 얘기하니까 이런 거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무튼 제가 써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토양 CEC도 상당히 높여줍니다. 질석은 이 보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어때요? 물 빠짐이 엄청 안 좋죠. 예, 토양 CEC는 높으나. 그래서 이런 걸 쓸 때는 이제 펄라이트라든가 좀 엉클한 모래를 같이 써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제오라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천매암하고 비슷한 CEC 용량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암석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많이 쓰입니다. 뭐 이 탈취제, 흡착제 뭐 이런 걸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일단 역시 그 일정 부분 그 유해 세균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여기도 토양 CEC는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나따나도 좀 어떻게 또 구할 게 없으면 할 수 없이 잘 사은 우분 쓰십시오. 예. 근데 잘 고르세요. 요즘에는 참 뭐 항생제 때문에 그리고 이 사료가 전부 다 수입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옥수수 키워서 그걸 우리 그 소나 돼지나 닭한테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 수입입니다. 수입인데 다국적 식품 회사들이 전량 다 그 GMO로 키워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 파는데 유럽은 이미 1990년대에 다 차단을 했어요. 미국의 그 다국적 기업들의 행포를 국민 건강을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쥐를 가지고 뭐 여러 차례 실험을 했다는데 이건 아니다. 이래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사용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식품 표기조차 못해.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예요. 국민 건강은요, 사실 우리나라 이 정부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었죠. 진짜로 만약 국민 건강에 대해서 염려한다면은 GMO 농산물로 먹인 사료를 소가 먹고 그걸 다시 우리가 먹게 하면 안 되죠. 예.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 식용유 여러분들 뭐 식용유 어디서 봐요? 식용유 뭘로 만듭니까? 예. 다 GMO입니다. 제가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MBC에 제가 45분짜리 신년 특집으로 내가 생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뭘로 했냐면 GMO로 제가 그때 이미 저는 GMO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지금까지도 식품의 표기조차 못해. 그래 이런 짓을 누가 할까요 이걸? 여러분들 국회의원들한테 표 찍어 준들
GMO 농산물 이거를 과연 그들이 국회에서 이걸 못하도록 혹은 식품에 표시라도 하게 해줍니까 이거?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바이오차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거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토양에 이 밭을 이렇게 좀 조성하고 그리고 중간에를 좀 이렇게 타기세요. 관리기로 중간에를 깊이 안 타게 됩니다. 한 10cm 정도 딱 타기세요. 그래 놓고 거기다가 이게 보통 100리터로 나와요. 거기다가 한 5cm나 이렇게 쫙 가면서 봉다리 들고 축축축축축축 넣으세요. 예. 그리고 그걸 살짝 덮으시면 두둑이 형성이 딱 됐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모종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 올해 농사 무진장 잘 될 겁니다. 자, 이 토양 시비 처방서 보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 토양 시비 처방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바빠 죽겠는데 뭐 하다가 그냥 임박해서 막 인증받아야 되는 헐 수 없이 갖다 주. 근데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잘 안 보이는데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좀 확대를 좀 요 위에 쪽에 거, 요 위에 쪽. 예. 확대 안 돼요? 예. 좀 확대 안 되면 할 수 없죠. 자, 이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유기물 있고 뭐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인산, 칼륨, 칼슘 쭉 나와 있는데 마그네슘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EC 함량을 여기다가 이렇게 되네. 이게 나타낸 겁니다. 보이죠? 예,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이 미량 원소, 특히 양이온 중에는 요거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나트륨까지 이제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요 부분은 왜 이렇게 이런 게 나오나 하면은 그 전기 전도도와 관련이 됩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 전기 전도도가 이게 0.0에서 2.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도가 이 고추 농사에는 적합한 전도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2배 이상 되죠. 그러면은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작물이 뭘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도보 토해내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걸 역삼투압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양분을 막 주는데 이상하게 작물이 잘 안 자라. 그래갖고 막 더 줘. 더 주면 더 줄수록 더 안 자라. 왜 그럴까요? 무슨 얘기나 하면은 안에 양분이 많아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너무 높아지니까 식물체보다 토양에 있는 EC, 즉 전기 전도도라 그러는데 이게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전기 전도도인데 이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작물이 내 몸보다 예를 들어서 그 함량이 높다고 느껴지면요 얘가 못 먹어. 작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못 먹고 버티다가 결국은 내 것까지 얘한테 싹 쏠려가 버려요. 토양으로 도보 배치를 냅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한 땅이 염류 집적이 많이 되는데 이 전기 전도도라는 것은 염류의 농도입니다. 내 밭에 얼마나 많은 비료염이 들어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석을 했는데 저게 높아. 그런데
유기물 함량까지 낮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유기물 함량은 뭐가 높아진다? CEC, 양이온 치환 능력이 높아집니다. 백고래가 커진다는 얘기죠. 소화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높아도 괜찮아요. 다 가두고 있어. 아이고, 얼마든지 들어와. 내가 천천히 빼줄게. 그래서 얘가 다 가두고 있다가 식물이 원할 때 수소이온을 이제 식물 뿌리가 이 수소이온을 하나 탁 던져요. 그래갖고 양이온을 하나 딱 가져가.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근압으로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얼마든지, 얘 예쁘다. 얘 바꿔줘. 계속. 그리고 수소이온도 얘는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왜냐면 백구레가 크니까. 그래갖고 계속 바꿔줘도 돼. 자, 이런 게 되는데, 이게 적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기능을 못 해. 그래가지고 염류가 계속 집적이 돼. 어떻게? 흙하고 흡착을 해서 흙 속에 딱 보관이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냥 토양 속에 그냥 입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비가 오면 씻겨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거라.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제대로 작물이 뿌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CEC가 낮은 데는 결국 염류 농도가 높으면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반대로 점점 더 줍니다. 안 자라니까 점점 더 줘. 그럼 점점 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농사를 짓기 전에 이거 토양 분석을 해서 저게 높은데 이것도 낮다. 이러면은 빨리 토양을 개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게 높은데 이거 높죠? 3.5 이상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얘가 견뎌요. 예. 그래서 이게 괜찮아. 그래서 요 밑에 뭐라고 돼 있죠? 대체로 지력은 좋은 편이다. 좀 되게 높은데도,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토양 분석을 통해서 내 밭에 대한 상태를 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 뭐 보면 질소 얼마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화학 비료에 대비해서 나온 거니까 우리 유기농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다 너무 개의하지 마시고 물론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은 양이온 치환 능력 즉 백고래를 키우는 쪽에 집중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으며 더하여 미생물을 잘 활용해서 하면은 충분히 이런 거 다 커버가 되고 양분을 많이 줘도 작물이 잘 자랍니다. 잘 크고. 근데 반대의 경우가 되면은 염류 농도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생장이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타버립니다. 이 피 타기도 하고. 물은 잔뜩 있는데도 막 헬렐레 해서 보면은 뿌리가 썩어 있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어요? 농사를 안 지셨구나. 자,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요런 것은 제가 요렇게까지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를 찾아서 한 번 더, 그거에 대한 우리는 연구를 항상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농사를 업으로 삼고자 하신다면은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건 업이 아닙니다. 아니 학생도 공부를 하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그 일을 집에까지 갖고 와서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농부들은요 밭에 가서 그냥 김이나 매면 되는 걸로 이거는 옛날 방식이죠. 이제는 공부하지 않는 농업인은 설 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수학이라는 건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여러분들은 찾아내야 되고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찾아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요.